자, 여러분, 달러의 오늘과 미래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세계는 다극하고 있습니다. 낡은 체제가 해체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백악관이 달러를 운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 수요가 서서히 사라지는 세상이죠. 간단한 예로 관광을 살펴보겠습니다. EU 여행객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 때문에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미국을 방문할 이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사람들 모두 미국 여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는 최대 30%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관광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거대 산업입니다. 호텔, 항공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산업이 관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여행과 관광업은 미국 GDP의 3%를 차지했지만 관광업에 따른 추가 지출과 전체 공급망을 포함한 모든 간접적 효과를 포함하면 이 비율은 10%를 훌쩍 넘습니다. 이는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가치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기피하고 미국 여행을 줄인다면 미국 기업의 수익은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달러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혼란스러워질수록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하방 악순환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드림팀 발 소식은 간복이거나 사실과 다릅니다. Well, they had a meeting this morning, so I can't tell you. It doesn't matter who they is. We may reveal it later, but they had meetings this morning, and we've been meeting with China. And so I think you have, Jeff, as usual, I think you have your reporting wrong. 회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불확실성은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 특히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혼란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미국의 주요 은행들도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달러가 횡보 상태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암울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주식과 달러가 반등할 때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진정한 회복을 위한 조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나면 매도하라고 조언합니다.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추가적인 변동성과 큰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과 달러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 자산의 전면적인 투매를 시사합니다.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은 미국 소비자들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내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반전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백악관의 갑작스러운 각성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매우 요원해 보입니다. 첫째, 연준은 높은 차익 비용이라는 압력 밸브를 풀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이는 물가를 하늘 높이 치솟게 할 위협이 되는 미국의 관세 전쟁 속에서 어려운 주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20% 관세든 50% 관세든 시장은 확실성을 원합니다. 모두가 미중 디커플링의 조건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비 지출이 회복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글쎄요, 행운을 빕니다. 관세가 오늘 부과될지, 내일 철폐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10배로 인상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등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역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무역 전쟁은 실물 경제와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트럼프는 전통적인 대응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베센트가 곧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의 협정 체결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반발하고 있고 캐나다는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EU조차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입니다. 한국 총수출의 16%가 미국 소비재 시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전자 및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 혁명적인 협정에 서명하려는 걸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We already hav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We've had one for nearly 20 years. Almost all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tariff-free and has been for over a decade.
There's nothing more you can do rather than drop the tariffs that you already don't have. Of course they're going to sign an agreement. The agreement's going to say we're not going to charge tariffs on American goods because we don't. Of course Korea's at the front of the queue. This is the easiest one in the world. The only thing this is going to achieve is taping back together the agreement that the president already ripped up. There's one more problem here, by the way. The existing agreement was a good agreement. It was passed by Congress. It binds future administrations. The president's not talking about going back to Congress on that. So all that means is this is an agreement for the d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 only papers over the problem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reated. And it's not going to create the sort of stability that would lead to the sort of enduring investments that would make economic sense. 따라서 오늘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은 마치 가볍게 연극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즉, 기존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짜맞추고 관세를 약간 인상하여 재체결하는 보여주기식 연극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이를 승리로 여긴다면 세계는 그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그를 승자라고 치부할 겁니다. 하지만 베센트가 90일 안에 90건의 협정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다가올 경기 후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 둔화는 거의 확실하며 유일한 관건은 경기가 수축할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경기가 둔화한다면 달러와 미국 주식 모두에 끔찍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1월 이후 경기 후퇴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 대다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월 30%에서 4월 45%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아직 미국 자산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부문에서 그렇습니다. 2025년 GDP 성장률 또한 지난달 2%에서 1.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행정명령을 통해 황제처럼 행동하는 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달러 약세가 미국 자산에 좋지 않은 이유를 이해해보세요. 특히 트럼프가 세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달러 약세는 역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과 채권에 1000달러를 투자했는데 미국 자산이 5% 상승하더라도 달러가 7% 폭락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순손실은 여전히 2%가 될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달러와 미국 주식 또는 채권이 동시에 폭락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달러 매수의 필요성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정책을 뒤집는다면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에서 그냥 탈출하는 것으로 응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채권 시장을 다시 파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자금 유출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은행은 달러화 약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향후 몇 년간 구조적인 달러화 약세 추세가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달러화는 2026년이나 2027년까지 급격히 약세를 보일 것이며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유로화 대비 1.36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금은 성장이 예상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유럽연합은 재정 완도를 폐지하여 GDP 성장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며 유로화를 매입하고 EU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할 것입니다. 자, 유로화 강세가 EU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 장벽을 계속 인상한다면 유럽은 어차피 세계 무역을 확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미국이 자급자족을 결정하더라도 이는 전 세계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소비자에게 큰 타격이 되어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 전쟁에는 백악관이 예상 못한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베센트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무역 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존재하며 이는 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 특히 유럽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올립니다. 유럽 600대 기업은 거대한 수출 기업이며 매출의 40%만이 EU에서 발생합니다. 나머지 60%는 해외 소비자, 특히 미국 소비자에게서 발생합니다. 이는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여전히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업체들은 이제 달러를 대가로 받고 있으며 그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현지 통화 대비 10% 하락하면 달러를 환산할 때 판매 수입이 10% 감소합니다. 이것이 기축 통화의 저주이자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성의 저주입니다. EU 기업들은 현재 달러 자체만으로도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에 더해 미국이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갇힌 상황입니다. 10%의 보편적 관세로 인해 소비자들은 포기 상태입니다. 이윤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단일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과 단일 세계 통화가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좋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성장 시장에 집중하고 양자 평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나머지 세계 간의 무역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달러의 몰락을 가속할 뿐입니다. 달러 수요가 더욱 감소할 테니까요.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달러 약세가 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불매 운동과 보복 관세 이전에도 미국 기업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거두지 못했습니다. S&P 기업들은 매출의 3분의 1만이 해외 소비자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들은 세계 통화 강세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은 대부분 판매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내수 거래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하락합니다. 스위스 연방은행에 따르면 이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가 약화할 때마다 미국 기업 수익도 함께 하락합니다. 달러가 급락할 때마다 거의 매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5년 만에 가장 큰 달러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급락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다른 나라들이 보복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견뎌야 합니다. 이번 급등락 움직임은 또 다른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트럼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트럼프가 달러를 지키기 위해 무역 정책을 요편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달러를 붕괴시키려는 계획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전 유의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함께해요.